병원으로 찾아뵙겠다. 그래서 의견을 좀 들어달라라고 수차례 요청을 했는데 의사님께서는 그냥 내가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 올 필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찾아뵙고 이건 제 당사자이며 저의 정치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바른미래당 내에서 13명 의원님이 사보임에 반대하는 서명을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재를 하신 거잖아요. 예, 어쨌든 당내 절차가 있고 국회 절차가 있습니다. 병원 측에서 절대 위원회와 접근 금지를 요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는 좀 굉장히 말씀을 잘 안 하시고 못 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찰과 소방이 물리력으로 여기를 지금 해결해줘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준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적법한 사보임 신청에 결재를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몸으로 막는 겁니다. 주상우 의원이나 유이동 의원이나 하태경 의원이 막 소리를 굉장히 지르면서 이거 약속해라, 이건 약속한 거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녹음된 것도 없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진실 게임으로 갈 문제인가 싶은데. 예, 나중에 문제가 되면 녹취록을 제가 공개할 용의도 있습니다. 공개하라고 해주십시오. 비겁하게 4일 격리된 다음에 공개하는 마지막 꼼수 또 쓰지 말고. Мы приветствуем, безусловно, ваши усилия по развитию межкорейского диалога и по нормализаци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и американских отношений. 모스크바로부터 수철길에 떨어지는 여기까지 와서 만나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4월 25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고 반장, 오늘 하루 종일 국회가 어수선했고 아직도 상황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어떻습니까? 선거제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절차가 시작이 됐습니까? 네, 이게 시작이 되려면 결국 정개특위, 사개특위가 열려야 되는 건데 현재 이 관련 회의실은 한국당 의원들 또 이 당직자들이 현재 점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그래서 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 관계자들 지금 이 국회 운영위원장실 등이 모여서 이 회의 개최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비상대기하고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여야 사당은요. 최 반장,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죠.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낸 형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네, 일단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불에 대이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그런 통증을 느낀다라고 했었는데 디스크 증세가 있다는 네, 거죠? 검찰 심의위가 판단을 했는데요. 네. 이 법에 따르면 이 생명이 현저하게 위해가 있을 정도의 상태가 아니면 이 형 집행정지를 금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심의위는 거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는데 지금 윤석열 지검장의 최종 결재만 지금 남은 상태입니다. 아마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보통은 통상은 심의 결정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크 증세가 있다 하더라도 수용 생활을 중단해야 될 정도의 시급한 상황은 아니다. 그런 얘기인 거죠.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합시다. 네, 관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보회를 시작하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단독 확대 정상회담을 가졌고요. 저희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한 2, 3분 전쯤에 그 확대 회담이 끝났다는 그런 속보가 막 들어왔습니다. 3시간 50분 정도 확대 회담이 진행됐다고 하고요. 그 정상의 그 최종 이제 기자회견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은 모두 발언은 이미 공개가 됐습니다. 우선 김정은 위원장은 세계의 초점이 한반도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대화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푸틴 대통령은 남북 관계 또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을 환영하고 또 러시아가 그 과정에서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더 자세한 회담 내용 아마 기자회견이 이어질 것 같은데 저희 회의 중에 속보로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보 내용을 저희가 체크를 하고요. 참 오늘 그 지각대장으로 유명한 푸틴 대통령이 역시 30분 늦게 나타났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1시간 늦게 나타나는 바람에 오히려 30분을 기다리더라고요. 네, 아까 영상 보니까 직접 건물 밖으로 나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영접하는 장면을 봤고 지금 막 들어오고 있는 영상입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모니터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그 현지 영상을 지금 이제 바로 틀어드리고 있는데 아마 기자회견 끝난 그 정상회담 끝난 직후에 푸틴 대통령이 어디론가 이제 기자회견 전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그 국내 여러 가지 뭐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선물 교환하는 것 같아요. 선물 교환. 예. 네. 원래는 궁이 바로, 아니죠, 참 저기 정상회담 만찬으로 장소는. 네. 이어질 예정인데 지금 네. 장소는 극동 연방대학. 연방대학 저희가 얘기했던 네. 한국어학과가 처음 개설됐던 학교죠. 네, 워낙 뭐 에이펙 정상회의 같은 국제 회의들이 많이 열리는 곳이고 네. 또 그런 정상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숙소라든지 저런 뭐 관람할 수 있는 시설도 좀 준비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찬을 갖기 전에 네. 잠시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러면 어제 이제 푸틴 대통령이 다른 일정 때문에 만찬을 수행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이 만찬 없이 바로 숙소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오늘 만찬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일단은 그 어제 푸틴 대통령이 그러니까 러시아에 큰 산불이 있어서 네. 현지 시차를 또 다녀오느라 어제는 만찬을 갖지 못했고요. 오늘은 확대 정상회담을 마치고 이 푸틴 대통령이 주최하는 공식 연회가 예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굉장히 큰 선물이네요. 칼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칼집에서 이렇게 아까도 칼 칼을 아니었어요? 빼는 모습이었던 네. 걸로 보이고요. 네. 악수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아주 화려한 금장식 같은 글쎄 것들이 말이에요. 달려 있는. 저게 다 의미가 있는 걸 텐데. 예. 아무튼 잠시 후에 저희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영상을 일단 틀어드리고 있고요.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구체적인 속보를 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조금 전 들어온 속보입니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 정지와 더불어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인데 검찰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과 관련해서 증거를 숨긴 자회사 삼성 바이오에피스 임직원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해왔잖아요.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처음인데 수사가 빨라지고 있다는 그 판단이 들고요. 검찰은 삼성 에피스 임직원들이 분식회계로 지목됐던 2015년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 기준 변경 관련해서 주요한 증거들을 위조하고 또 숨긴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수 승리의 성접대 의혹 역시 사실로 드러난 분위기인데요. 경찰은 성매매에 연루된 여성 17명을 입건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대부분이 성매매 혐의 사실을 시인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입건된 여성들은 모두 승리의 일본인 투자자 성접대 의혹 사건에 연루됐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오늘도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던, 물론 지금도 거듭하고 있습니다만 국회 상황부터 자세히 짚어보고요. 북러 정상회담 등 외교안보 속보와 청와대발 뉴스를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 수사 속보, 또 김학의 수사단 속보, 조금 전에 들어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 결정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고석승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상임위 처리 D-Day로 정한 오늘 국회는 극한 대립 그 자체였고요. 지금도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해서 국회 내 주요 회의실을 점거하고 있죠. 국회의안과 사무실 등도 아침부터 막았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밤까지 여야 대치 상황이 계속될 분위기인데 고반장 발제에서 국회 상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정말 아침부터 저도 이 꼬인 실타래를 한 문텅이 받아든 기분이었습니다.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뭘 어디서부터 정리하고 다뤄야 할지 고민이 될 정도로 오늘 국회 아침부터 말 그대로 난리였습니다. 자, 그래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우선 오늘 아침부터 이 국회 사무처 의사과가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로 북적였습니다. 사실 이 국회 사무처 사무실에 국회의원이 그것도 여럿이 우르르 몰려오는 일 드뭅니다. 의사과 점거는 생각보다 일찍 풀렸습니다. 당 지도부의 오신환 의원 사개특위 사보임을 반대하는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사보임계, 그러니까 사보임 공문 접수를 막기 위해서 지키고 있던 건데 사보임 공문이 팩스로 와버린 겁니다. 언론에 나와서도 계속 사보임 안 하겠다고 얘기했잖아. 나한테도 약속을 했는데. 팩스나 이런 걸로 접수되면 바로 국회의장님 뵈러 가겠습니다. 병원이든 뭐 어디든 계시는 곳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유승민 의원 방금 들으신 대로 곧바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사보임 허가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국회법 위반이고 또 우리 당에서 과반 이상이 의원님들이 사보임에 대해서 반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뜻을 의장님께서 정확히 알고 의장님께서 사보임을 절대 허락하시지 않으시리라고 기대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문희상 의장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신환 의원을 최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은 허가가 됐죠. 의회주의의 폭거이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의장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네, 이 패스트트랙도 패스트트랙이지만 당장 이번 일로 바른미래당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계 제로 상태가 됐습니다. 바른미래당 관련 내용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고요. 자, 한편 자유한국당도 오늘 일사불란하게 국회 곳곳을 점거해버렸습니다.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의 의사과 점거와는 스케일이 달랐습니다. 결전의 날입니다. 총 직후에는 세 군데 장소에 가서 이렇게 대기해 주시고 또 원내 대표단은 또 비상 연락에 따라서 이렇게 대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 국회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한국당 우선 국회 의안과를 오전부터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모든 법안은 일단 의안과에 접수가 돼야 국회 내 처리 과정을 거칠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접수가 예정된 공수처 설치법과 또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팩스가 여기 어디 있나요? 근데 만약에 팩스로 보내면 여기로 보내면 메일처럼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면 메일을 일단 열어서 네네. 접수라는 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된다는 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접수 누르시기 전에 확인되면 저희한테 먼저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오신환 의원 대신 사개특위 의원으로 보임된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의 사무실로도 한국당 의원들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드릴 말씀은 없고요. 사보임 자체가 저희는 적법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국회의장님도 이렇게 부적법한 사보임 신청에 결재를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몸으로 막는 겁니다. 본인은 나름대로 공수처 법안이라든지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도 저희들한테 하셨고 지금은 우리 당 의원님들하고 차분하게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만희 의원은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다라고 했지만 최이배 의원은 그렇게 느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최 의원은 의원실 바깥 창문을 통해서 취재진들에게 사실상 헬프미를 외쳤습니다. 최 의원은 오전부터 한국당 의원들이 와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여기 창문을 뜯어서라도 나갈 수 있도록 지금 경찰과 소방에게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네, 최이배 의원 표정 보셨습니까? 최이배 의원이 한국당 의원들을 의원실 점거 등의 이유로 경찰에 신고도 했습니다. 실제로 경찰과 소방 인력이 출동하기까지 했죠. 정말 초유의 상황이 이렇게 국회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자, 한국당이 진짜 제대로 점거한 것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앞서 이 정양석 의원 발언대로 3개 조로 나눠서 국회 사법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회의실 모두 점거에 들어갔습니다. 밥도 회의실에서 먹고 잠도 회의실에서 잤습니다. 회의 자체를 무산시키겠다는 거죠. 나경원 원내대표는 점거 회의장을 돌면서 상황 점검도 했습니다. 다른 회의장을 좀 점검하러 가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모든 절차가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파탄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패스트트랙 처리에 합의한 여야 각 당은 일제히 한국당을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막장 드라마의 끝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추태를 그만두고 당장 국민과 국회의장에게 사죄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과 야삼당은 오늘 개혁법안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것입니다. 한국당에 의해서 의회 민주주의가 철저히 유린되고 있습니다. 오늘 2개의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여야 사당은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20대 국회의 사명이고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려야 합니다. 네, 보다 자세한 국회 상황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아수라장 국회, 한국당 국회 회의실 등 점거. 네, 오늘 국회 상황이 워낙 긴박하게 돌아갔고 아직도 상황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부터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고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지금 한국당이 3곳의 회의실을 점거 중입니다. 특히 사개특위가 가장 중요한데 사개특위 회의가 아예 열리지 못하고 있고요. 자, 아침에 벌어진 상황부터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어제
이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이제 사보임 결정을 내렸잖아요. 이제 최이배 의원으로 교체하겠다는 저희가 그 관련한 내용을 이제 속보로 전했는데 어제는 신청을 못했어요. 이제 여러 가지 바른미래당 내부 상황 때문에. 근데 오늘 사보임 신청을 아침부터 했고 문희상 의장이 이를 뭐 승인한 거잖아요. 거기부터 우리가 좀 얘기를 시작해 보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개특위 오신환 의원의 거치가 제일 지금 중요한데요. 일단 반대 입장을 밝혔죠, 오신환 의원은. 그래서 이 여야 사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던 겁니다. 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그래서 오늘 원내대표 권한으로 사개특위 위원을 오신환에서 최이배로 교체한다 이런 강수를 둔 겁니다. 자, 이걸 두고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구 바른정당계 의원들 그리고 일부 안철수계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자, 바른정당계 의원들 김관영 원내대표가 분명히 사임 및 보임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말을 바꿨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사자인 오신환 의원이 사보임에 동의하지 않는 데다가 이 사보임 자체가 국회법에 맞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반면 김관영 원내대표는요. 나는 이 사보임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또 당연히 사보임 자체가 국회법 위반도 아니라는 입장이고요. 오히려 이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표결에 승복하지 못하고 방해하는 게 유감이다라고 했습니다. 어제 이 직후에 뉴스룸과의 인터뷰를 가졌는데 한번 보시죠. 이렇게 투표 결과가 나왔는데 투표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방해하면서 행동하는 것이 대단히 아쉽습니다. 예. 민주 정당에서 오랜 토론 끝에 결론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좀 승복하는 그런 문화를 보여주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지금 뭐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패스트트랙이 알고 보니까 이 바른미래당 분당의 패스트트랙이었다 이런 뭐 농담 아닌 농담까지 나올 정도로 이 바른미래당 내분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김관영 원내대표는 분당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당이 깨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번 사태가 진정되면 더 단합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어제 그 뉴스룸에서요. 조금 전에 저희가 봤던 김관영 원내대표 인터뷰 뒤에 바른미래당 이해운 의원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해운 의원이 당이 존립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이대로 지금 상황을 봤을 땐요. 그 얘기를 하면서도 나는 나가지 않는다 이런 말을 또 덧붙이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 당이 깨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서로 상대 진영에게 네가 나가라, 난 안 나간다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당이 유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혜원 의원 인터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창당 정신, 합당 정신에 동의하고 따르시는 분들은 남는 것이고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당을 나가셔야죠. 네, 오늘 이 손학규 대표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찬열 의원은 유승민 의원을 향해서 당장 바른미래당을 떠나라,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자들도 데리고 함께 떠나라, 당을 떠나는 것이 국민과 당을 위한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상황을 종합해보면 결국은 서로 네가 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일각에서는 뭐 양 계파의 이 같은 등 떠밀기가 이 대략 50억 원에 달하는 당의 현금 자산과 또 초거대 양당과의 당대당 통합 등을 고려한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개특위 의원 이제 교체 관련한 얘기를 좀 해봤고요. 지금 국회 상황, 아까 이제 자유한국당이 여러 사무실을 이제 회의실을 점거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지금 사개특위 정개특위 의원들 여야 사당 그 패스트트랙 추진하는 쪽에서는 오전부터 계속 비상대기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 국회 사개특위와 정개특위가 이 패스트트랙 처리 D-Day로 잡은 게 바로 오늘이었다 보니까 이 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실을 계속 점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이제 회의가 언제 어디서 열릴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여야 각 당 지도부는 이 사개특위, 정개특위 위원들 비상 대기시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정개특위 위원 가운데 개인 사정으로 국회 대기가 어려웠던 박완주 의원을 사보임해서 권미혁 의원으로 교체하는 등 이 전열을 정비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지금 이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최이배 의원의 사개특위 참석을 막기 위해서 한국당 의원들이 사무실을 한때 점거했잖아요. 아까 여상규 의원 그 발언도 제가 들어봤는데 아까 이만희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화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실제 내부 영상이 공개된 거를 잠깐 봤는데 대화하는 분위기는 아니던데요. 그렇습니다. 영상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좀 띄워주시죠. 일단 민경욱, 정가윤 의원 등이 저렇게 출입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다소 그런데 좀 충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최이배 의원이 보시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저 누구예요? 최이배 의원입니다. 아, 그래요? 예.
무릎을 잠깐 꿇었네요. 어떤 앞뒤 맥락은 모르겠지만 무릎을 꿇고 있네요. 예, 네. 이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이 이 출입문 앞으로 이 소파를 추가로 더 옮기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대화 내용 계속 이어서 들어보시죠. 아유 이건 아닌데 진짜 이제 경찰 왔으니까 윤경관님 열어주시겠잖아. 빨리. 내가 언제 그랬어? 가만히 있었지. 언제 그랬어? 경찰 했는데 가만히 있었어. 정치적 문제에 끼기 싫어해. 네. 저게 이제 조금 전에 들어온 영상입니까? 고 반장이 따로 받은 영상이에요? 체이백 의원실에서 이걸 지금 이제 언론들에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주고 있는 제공하고 있는 영상인데요. 저건 제가 아까 회의 들어올 전까지는 못 봤는데 지금 막 공개가 된 모양이군요. 막 공개가 됐습니다. 자, 하여간 오늘 지금 이제 대치 상황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밤까지 지금 대치가 이어질 분위기인데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뭐 우려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하여튼 국회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패스트트랙 D-Day 한국당 국회 곳곳 점거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만났고요. 지금 만찬을 진행 중이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약 4시간에 걸친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세계의 관심이 한반도에 쏠려 있다면서 이 문제를 공동으로 조정하는 데 의미 있는 대화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도 한러 고위급 안보회의를 개최하는 등 회담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 북러 회담 관련 속보 내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바탕으로 국제 무대에 본격 데뷔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한미 중일러 이 주요국 정상들의 러브콜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요. 자, 김정은 위원장이 드디어 푸틴 대통령과도 만났습니다. 8년 만에 북러 정상회담이고요. 푸틴 대통령이 초청 메시지를 보낸 지 근 1년 만에 성사된 이 두 사람 간의 첫 만남입니다. 북미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처음으로 택한 대화 상대가 러시아라는 점도 의미가 큽니다. 자, 두 정상은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며 오늘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Уважаемый господин председатель, мне очень приятно видеть вас в России. Но прежде всего хотел бы вас поздравить с избранием на высокую должность главы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Я направлял вам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письмо, но сейчас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поздравляю вас с этим лично. 모스크바로부터 이렇게 수천키로 떨어지는 여기까지 와서 만나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미 작년도 이렇게 서신으로도 축하 말씀드렸지만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당신께서 위대한 러시아 인민을 영도할 그런 중임을 맡고 지금 정력적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 데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두 정상은 모두 양국을 철권 통치 중인 대표적인 스트롱맨 지도자입니다. 각자 국무위원장 또 대통령직에 다시 오르면서 정권을 공고히 했고요. 이에 대한 친서를 서로 교환했다는 사실도 오늘 자리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70년 역사를 가진 양국의 우호 관계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오랜 친선의 역사 전통을 가지고 있는 두 나라 관계를 보다 더 공고하고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아주 유익한 그런 만남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Основатель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совершил свой первый визит в Москву. И я помню свой визит в вашу страну. Ваш отец был одним из инициаторов подписания основополагающего договора о дружбе между нашими странами. 자, 이렇게 첫 인사를 마치고요. 평소 화끈한 성격으로 알려진 두 사람답게 곧장 본론으로 돌입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논의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전 세계가 집중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의 견해를 공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러시아가 큰 역할을 하고 싶다는 마음 숨기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의 초점이 조선반도 문제에 집중돼 있는데 이 문제를 같이 조선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서로 견해를 공유하고 또 앞으로 공동으로 조정 연구해 나가는 데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Мы приветствуем, безусловно, ваши усилия по развитию межкорейского диалога и по нормализаци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и американских отношений. Ну и, конечно, в двухстороннем плане нам очень многое нужно сделать для развития торгово-экономических связей. 네, 회담은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를 조금 지나서 시작됐습니다. 크렘린궁은 1대1 단독 회담을 약 1시간 정도 예정했었는데 실제로는 1시간 50분 정도가 진행됐고요. 이후에는 양국 대표단이 배석한 확대 회담이 시작됐습니다. 현재는 모두가 종료된 상태고 총 회담 시간은 약 3시간가량입니다. 자, 푸틴 대통령 기자회견도 추후 열 것으로 알려졌는데 관련 속보는 들어가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재 푸틴 대통령이 주최하는 환영 만찬 겸 연회가 진행 중입니다. 사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한 어제 상견례 겸 첫 만찬을 가질 거란 관측도 나왔는데요. 다만 푸틴 대통령이 다른 도시에서 선 일정이 있었고 심각한 산불이 발생한 자이바칼리의 지역까지 추가로 들러서 이 현장 점검을 하느라 일정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자, 대신 회담장인 극동연방대학은 이렇게 헬기까지 동원해서 오는 성의를 보였습니다. 원래 예정 시간보다 늦기는 했지만 평소 지각대장이라는 별명과는 다르게 김정은 위원장보다는 한 30분 정도를 먼저 도착했습니다. 자, 오히려 김 위원장의 차가 조금 더 늦게 등장을 한 것이죠. 여긴 러시아하고 김 위원장이 손님으로 온 거니까 적절한 상황으로는 보입니다. 자, 이렇게 레드카펫에 선 채로 악수를 나누면서 몇 마디 간단한 인사말도 주고받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회담에 앞서 수행단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먼저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인사들을 소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는데 이 숫자가 좀 많아 보이죠? 다양한 직책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먼저 지난해 방북해서 김 위원장을 만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부 장관과 또 유리 우샤코프 대통령 외교부 장관, 비핵화를 논의하는 라인입니다. 참고로 러시아 측은 현 시점에 육자 회담만큼 비핵화 문제를 해결할 효율적인 수단이 없다면서 육자 회담 재개를 제안할 걸로 전망됐습니다. 자, 또 예브게니 디트리히 교통장관,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극동개발부 장관, 그리고 철도공사 사장, 에너지부 차관까지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철도 연결 등 다양한 경제협력 사업이 논의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대목입니다. 자, 반대로 푸틴 대통령은 이 북측 인사 5명과 함께 악수를 나눴습니다. 맨 앞에 이영호 외무상이 보이고요. 군복 차림의 이영길 군 참모총장, 그리고 최선희 외무성 제1보상이 보입니다. 자, 남은 두 사람은 김평해 인사담당 노동당 부위원장과 오수용 경제담당 노동당 부위원장입니다. 북러 경제협력과 관련해서 러시아 측 카운터파트와 균형을 맞춘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청와대도 북러 정상회담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러시아 외교를 총괄하는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연방안보회의 서기가 현재 청와대에 머물고 있는데요. 정의원 국가안보실장과 문재인 대통령을 이어서 만났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연방안보회의 서기는 4월 25일 서울에서 한러 고위급 안보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날 파트루셰프 서기는 문재인 대통령도 예방할 예정입니다. 네, 참고로요. 어제 이 소식 전할 때만 해도 부대변인이었던 고민정 대변인 오늘 청와대 신임 대변인으로 승진 공식 임명됐습니다. 관련 소식도 들어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김정은 위원장 북러 정상회담으로 포스트 하노이 본격 시동입니다. 네, 마지막에 신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고민정 부대변인이 김의겸 대변인 후임 자리에 임명이 됐죠. 오늘부터 이제 활약을 하게 됐고요. 자, 지금 저희가 이제 정치부회의 시작하기 직전에 이제 확대 회담이 끝났다라는 속보가 들어왔고, 조금 전에 이제 만찬으로 진행 중이다, 넘어갔다라는 그런 속보도 역시 들어와 있는데, 지금 러시아 쪽 상황이 혹시 좀 취재가 된 게 있어요? 네, 지금 혹시 그 만찬장 영상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벌써 들어와요, 영상이? 네, 지금 들어오네요. 네, 만찬장 영상이고 보시는 것처럼 푸틴 대통령이 뭔가 이렇게 적혀진 종이에서 뭔가를 읽는 모습이거든요. 네. 이게 단순히 건배제의 같은 걸 보통 하잖아요, 만찬장에서. 그런 인사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오늘 회담 바로 잔을 드는 걸 보니까 네, 건배제의긴 한데 그 앞에 좀 길게 얘기한 모양이에요. 네, 어떤 내용인지는 추가로 속보가 들어오는 걸 챙겨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헤드 테이블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보이고 푸틴 대통령 그리고
이용호 외무상도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선희 외무성 종이를 들고 있네요. 네, 읽으려고.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모습도 보이고요. 네, 일단 오늘 정상회담이 예정 시간보다는 조금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오후 1시 10분쯤 이 단독 회담이 시작됐고, 다만 예정 시간인 1시간을 훌쩍 넘긴 1시간 50분 정도 이 두 사람의 1대1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부터 이 대표단을 포함한 가운데 확대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확대 정상회담 시간을 조금 줄어서 이 총 회담 시간이 한 3시간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이 확대 회담까지 마친 뒤에 지금 현재 보시는 만찬장으로 이동해서 현재 만찬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런 속보는 지금 막 들어왔고요. 자, 아무튼 모두 발언에서도 이제 두 정상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그 러시아의 역할을 좀 찾겠다라는 게 이제 푸틴 대통령의 얘기였고, 김정은 위원장도 그 한반도 뭐 평화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두 정상이 관련한 얘기를 많이 나눴다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 조금 전에 있었습니다. 지금 그 만찬장의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그 뭐 만찬장이니까 아주 뭐 심각한 얘기가 더 뭐 논의되지는 않겠지만요. 그 만찬을 둘러싼 여러 가지 얘기들이 더 들어오는 게 있으면요, 저희가 속보로 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오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 반장, 푸틴 대통령이 뭐 지각대장이라는 별칭답게 뭐 30분 늦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30분 기다리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푸틴 대통령 현지 시간으로 오후 1시 35분쯤, 우리 시간으로는 1시간 시차가 나니까 오후 12시 35분쯤 모습을 쫙 드러냈습니다. 전날 뭐 이 산불 현장을 챙기고 헬기를 타고 곧장 그 현장으로 왔다고 알려졌는데, 이어서 다시 차로 갈아탄 뒤에 회담이 열리는 극동 연방대 S동 건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30분이 지나서야 김정은 위원장 차가 저렇게 들어선 모습이 포착이 된 거죠. 자, 푸틴 대통령이 보시면 건물 입구에 깔린 이 레드 카펫에 대기하고 있다가 김 위원장을 저렇게 직접 마중을 합니다. 두 정상의 첫 번째 대면인데 푸틴 대통령 오신 걸 환영한다 인사를 건넸고, 김 위원장도 맞아주셔서 영광이다 이렇게 화답을 했다고 하네요. 네, 단독회담 모두 발언에서도 서로 뭐 국무위원장 재추대를 축하한다, 대통령 재선을 축하한다 이렇게 덕담을 건네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다만 인사말을 마친 뒤에는 곧장 이 본론으로 들어가서 비핵화 문제를 거론했는데요.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전 세계 초점이 조선반도, 그러니까 한반도죠. 한반도에 집중되어 있다면서 앞으로 이 공동 조정 연구를 해 나가는데 의미 있는 대화를 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세계의 초점이 조선반도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같이 조선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서로 견해를 공유하고 또 앞으로 공동으로 조정 연구해 나가는 데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정상 간 1대1 단독회담에 이어서 수행원들이 함께하는 확대 정상회담 열렸는데요. 이 북측에서는 이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등이,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등이 배석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앞서 이 1시간 넘게 오랜 시간 동안 서로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 이 초미의 문제들에 대해 이미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이 푸틴 각하와 러시아의 친근한 벗들에게 인사를 전한다라고 했고요. 확대회담 모두 발언도 직접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У нас только что состоялась достаточно обстоятельная беседа с глазу на глаз. Мы смогли поговорить и об истории наш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поговорили о сегодняшнем дне, о перспективах развития двухсторонних связей. Поговорили, разумеется, и о ситуаци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Обменялись мнениями о том, как и что нужно сделать для того, чтобы ситуация имела хорошие перспективы на улучшение. 이번에 우리가 러시아 방문한 건 우선 푸틴 대통령과 가와 직접 만나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지금 세상이 관심적으로 보는 초미 관심사로 되고 있는 조선반도와 그 지역 정세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또 앞으로 전략적으로 이 지역 정세와 안정을 도모하고 공동으로 정세를 관리해 나가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고, 또 우리 전통적인 두 나라 관계를 보다 새세기 요구에 맞게
더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키워나가는 데서 나서는 그런 문제들을 교환하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네. 자, 러시아는 이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자회담 얘기를 또 꺼냈다면서요? 네, 크렘린궁은요, 이 회담 개최를 공식 발표할 때부터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정치, 경제적 해결이 회담의 핵심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다른 관련국들과의 중요한 합의가 달성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 비핵화의 단계적인 접근 필요성도 강조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현 시점에서 육자회담만큼 비핵화 문제를 해결할 효율적인 수단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Дело в том, чт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шестисторонние переговоры – это тот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ормат, который призван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нахождению развязок в плане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ы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Каких-либо эффективных други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механизмов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нет.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нет, и поэтому, конечно, абстрагироваться полностью от этого механизма вряд ли возможно. Но,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вы знаете, что предпринимаются усилия по урегулированию и со стороны других стран. Здесь все усилия заслуживают поддержки, если они действительно преследуют цель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общества и в целом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ы двух Корей. 네, 최 반장은 그냥 알아듣죠? 러시아어는. 아니에요? 네, 아니면 됐고요. 자, 김 위원장이 어제 러시아 핫산역에 도착해서 현지 언론과 인터뷰도 가졌잖아요. 근데 그 외국 언론하고 저렇게 서서 스탠딩 인터뷰를 하던데 처음 있는 일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목소리를 듣는 건 이런 정상회담 때나 신년사 아니면 노동당 회의 때 연단위에 서서 이렇게 말을 하는 모습뿐이었는데 항상 원고가 있고 정제된 멘트를 하는 모습을 주로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러시아 핫산역에 도착을 해서 도보로 이동을 하던 중에 러시아 국영방송 러시아 기자가 갑자기 마이크를 든 채로 다가간 겁니다. 러시아에게 어떤 인상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자 김정은 위원장이 이 선체로 답변을 한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러시아이면 난 여기 오면서 러시아 이민들의 원동 이민들에 대한 우리 이민들의 그 따뜻한 마음을 안고 왔습니다. 당신의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많은 문제든 의견을 교환하고 이 지역 정세를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공동으로 해나가는 데서 매우 유익한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이따 후에 뵙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그 러시아에서는 이제 두 정상이 이제 만찬이 진행되고 있다는 속보를 저희가 전했고요. 조금 전에 이제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제 파트루셰프 서기가 문재인 대통령을 또 예방을 했어요. 관련한 더 자세한 얘기는 내일 저희가 취재를 좀 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는 이렇게 정리할게요. 김정은 푸틴 정상회담 포스트 하노이 시동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야당 발제에서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국회 상황을 보셨죠? 물론 그 상황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번엔 어제 긴박했던 국회 상황을 다시 되짚어볼까 합니다. 어제 국회 상황의 최대 분수령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문희상 의장실 항의 방문이 아니었나 싶었는데요. 아시다시피 그 과정에서 이미자 의원에 대한 성추행 논란, 또 문 의장의 병원행 등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다발로 일어났습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과 이후 진행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제 이 긴박했던 국회 상황의 시작, 한국당 의원들의 이 농성장 로텐더홀에서부터였습니다. 자,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자, 아침 한 6시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깊은 단잠에 빠져 있는 의원들 많이 보이시죠? 이 찬데스 자면 입 돌아간다는 말도 있는데 때문에 이 로텐더홀 이 대리석 바닥 위에 단열장판 저렇게 밑에다 깔고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양말도 벗었네요. 자, 먼저 이 기상한 윤상현 의원, 여전히 꿈나라에 가 있는 의원들 한 명씩 깨웁니다. 저분 누굴까요? 동료 의원들도 누구야 이거 하면서 신원 파악에 나섭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양수야? 이양수. 이양수 같지 않은데? 자,
자, 로텐더훌 불이 이렇게 잠시 후에 환히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꿈나라에 가 있는 의원들 있습니다. 바로 빗셀 틈 없는 안대를 하고 있는 바로 이 의원, 국회 환경미화원 아주머니가 저 사이를 저렇게 쓸고 다녀도 그 와중에도 끄떡이 없습니다. 자, 윤상현 의원 가만히 이거 보고 있을 수 없죠. 다시 다가갑니다. 자, 손을 잡고 저렇게 흔들죠. 빨리 일어나. 하지만 저 신원불상의 의원 정말 단잠에 빠졌습니다. 정말 고단했던 모양인데, 자, 누군가 했더니 야, 일어나, 기상. 아니, 좀 전에 일어났어. 김재원 의원이었군요. 세상에. 윤상현 의원도 자, 보시다시피 깨우다 그냥 포기를 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주 그냥 혼자 남아서 저렇게 덩그러니 남아서 자고 있습니다. 짠하네요. 나중에 일어났겠죠. 자, 이어서 저 로텐더홀 계단으로 황교안 대표가 한 걸음 걸어옵니다. 황 대표는 당대표실에서 잤죠. 자, 저렇게 밤샘 농성한 의원들 관계자들 격려를 하고요. 또 웃옷을 벗고 현장에 저 침낭 같은 것들 정리를 하면서 잠시 후에 저 자리에서 있을 비상의원총회를 준비합니다. 자, 이어서 열린 의원총회. 한국당 지도부 다시 한번 결전 의지를 다지면서 문희상 의장실로 갑시다.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 나를 따르라 합니다. 자, 보시죠. 이렇게 나경원 의원, 한국당 의원들 줄줄이 국회의장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 좁은 공간에 의원들, 의장실 관계자들, 취재진 막 섞여서 정말 혼잡합니다. 자, 문희상 의장은요, 취재진은 좀 나가세요, 카메라 나가세요, 퇴장 요청하는데 한국당 의원들이 뭐가 두려워서 취재진을 나가라고 하느냐 하면서 고성을 주고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5선의 이주영 의원, 동료 의원들 진정시키면서 차분하게 얘기 좀 들어봅시다 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중진이 나서야죠. 자, 그렇게 겨우겨우 대화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자, 나경원 원내대표 항의 쭉 이어집니다. 그 항의를 경청하던 문희상 의장 갑자기 유감의 표시를 해주실 것을 저희가 청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분위기 좋습니다. 하지만 문희상 의장,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인 및 보임 허가해주지 말라라는 한국당 요청 순순히 받지 않죠. 그랬더니 옆에서 그 얘기 듣고 있던 김명현 의원 핸드폰 보여주면서 아마 국회법 앱이 깔려있던 모양이에요. 자, 국회법 48조 한번 봐라. 임시국회 때는 함부로 의원 넣다 뺐다 못하게 한 규정이 있다. 그러니까 오신환 의원 빼지 마라 요구합니다. 문 의장요, 알았어요, 참고할게 했는데, 자, 바로 그 순간,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인파를 뚫고 앞으로 튀어나온 이은재 의원, 자, 그런 말씀 말고 지금 당장 답을 들려달라 요구합니다. 바로 그때 그 발언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이렇게요. 아니, 만약에 그걸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의장님 사퇴하세요. 의원직 사퇴부터 하세요. 그럼. 의원직 사퇴를 왜 합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고? 자, 지금 이게 되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각한 상황인데 되게 웃긴 상황입니다. 사퇴하세요. 이거 이은재 의원 검색하면 연관 검색으로 뜨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 저희가 저희의 맨눈으로 찾아봤더니 웃음을 참지 못한 의원님 포착됐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아니, 만약에 그걸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의장님 사퇴하세요.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이 염동열 의원인데, 염동열 의원을 탓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웃지 않고 참고 있는 다른 의원들이 대단한 겁니다. 이거. 예? 자, 어쨌든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뒤로 빠진 이은재 의원, 동료 의원들이 고생했어, 잘했어, 이제 그만해 했는지, 자, 보시죠. 저 싱긋하는 거 보셨습니까? 미소 보셨죠? 야, 정말 그 찰나의 순간 또 저런 표정이 저희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자, 다시 계속 고성 주고받으면서 문 의장과 한국당 의원들 싸움이 진행이 됩니다. 문 의장, 나는 독재 정권의 숱한 고문에도 흔들리지 않았어 이거 하니까 맞은편에 이 얘기 듣고 있던 한국당 이장우 의원이 지금이야말로 문재인 독재 정권 아니냐 그럽니다. 그랬더니 문 의장 발끈하죠. 이렇게 겪어봤어요? 이렇게 독재 조건이요, 경험해봤어요. 저도 민주화운동 했어요. 저도 김대중 대통령 도왔고요.
친박계 핵심 이장우 의원이 총학생 회장 출신이죠. 예,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을 도왔다는 사실 새삼 확인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바로 그 문제의 성추행 논란의 시작입니다. 문 의장이 나 다음 일정이 있어요 하면서 자리를 뜨려고 하니까 한국당 의원들이 막아선 거죠. 바로 그때 이미자 의원이 저렇게 앞을 가로막고 문 의장이 양손에 저렇게 합니다. 자, 어쨌든 손이 닿는 순간 이미자 의원도 하면서 약간 흠칫 놀라는 표정을 지어 보입니다. 자, 일단 이와 관련해서는 뭐 구체적인 얘기는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네, 자 자유한국당이 이제 사개특위 또 정개특위 회의실을 점거하고 있다는 얘기를 아까 이제 고반장 발제 때 저희가 짚어봤고요. 그 상황이 언제 풀릴지 모른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조금 전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개특위 정개특위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6시 조금 넘어서 개회될 것 같으니까 다들 비상대기하라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하고요. 다만 저거는 이제 여야 사당 쪽 얘기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지금 점거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자유한국당이 점거를 풀거나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만약에 밀고 들어간다면 물리적 충돌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뭐 회의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지만 회의 중에 속보가 들어오면 바로 현장을 연결해 보는 걸로 하고요. 자, 조금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양 반장이 얘기했던 이미자 의원하고 이제 문희상 의장 관련 건 관련해서 지금 문희상 의장 측은 어제 뭐 당연히 사실이 아니고 뭐 자해 공갈이다 뭐 이런 표현도 썼잖아요. 오늘 한국당의 주장 또 어제 오늘 한국당의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에요? 네, 어제 이 국회의장실 항의 방문 직후에 한국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송혜경 의원이 한국당 입장에서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이미자 의원이 문희상 의장에게 오신환 의원 사보임에 대한 입장 표명을 재차 요청하자 문희상 의장이 임 의원의 복부를 두 손으로 접촉하고 임 의원이 이러면 성희롱이다라고 항의를 하자 문희상 의장이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임 의원의 얼굴을 두 차례 감싸고 어루만졌다라는 주장인 겁니다. 저도 영상을 계속 돌려봤는데 정확히 어떤 말이 오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봤는데요. 일단 이미자 의원이 문희상 의장 앞을 가로 막았고요. 또 워낙 시끄럽고 어수선해서 선명하게 들리진 않았지만 그 이후에 의장님 손을 대면 성희롱입니다라는 임 의원의 목소리가 들리긴 했습니다. 네, 임 의원이 SNS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이런 글을 올렸던데요. 문 의장 측의 설명은 어떤 거예요? 최 반장. 자, 이계성 국회 대변인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형적인 자해 공갈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몸싸움 과정에서 자리를 빠져나가다가 서로 신체가 닿았는데 그걸 성추행이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문 의장이 순간적으로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뭐 이러면 성추행이냐라며 뒷밤에 손을 댄 것이다. 뭐 이런 뿐이다라고 설명을 한 건데요. 수십 명이 한 자리에 그것도 취재진이 가득한 상황에서 이 상식적으로 성추행이 가능하냐? 이 성적인 매개가 있을 수 없다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국당에서는 뭐 추가 법률 검토를 한 다음에 고발하겠다고 했는데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네, 뭐 주위 변호사들에게 좀 문의를 해보긴 했는데요. 어제 상황을 좀 먼저 보시면 퇴장하려는 뭐 의장, 이를 막아서려는 의원들, 또 길을 트려는 의장실 관계자들, 또 그걸 촬영하는 취재진들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얽히고 설킨 상황이었습니다. 저 상황에서 벌어진 신체 접촉으로 본다면 뭐 강제추행으로 판단하기는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또 어떤 변호사는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역시 현장 상황을 종합해보면 이 고의성이 조각될 수 있다. 즉 고의성이 없었다라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어제 한국당 의원들이 백장미를 들었던데 그건 어떤 의미예요? 뭐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지지의 의미를 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투 운동 피해자들을 지지하는 운동이 위드유라고 하지 않습니까? 위드유 운동을 할 때 백장미를 든다고 하더라고요. 네, 문희상 국회의장이 어제 쇼크 증세로 병원에 갔고요. 오늘도 병원에 있었잖아요. 아까 이제 저희가 사보임 얘기를 했지만 그 사보임 결제를 병실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복을 입고 그러니까 병상 결제를 한 상황인데 지금 혹시 뭐 취재가 된 게 있어요? 현재 일단 상태? 뭐 문희상 의장이 뭐 고령에 또 뭐 보시기에 이렇게 풍채가 좀 있어서 비만이고요. 또 당뇨, 고혈압 뭐 이렇게 좀 있나 봅니다. 그래서 때문에 이 쇼크를 받으면 심근경색이 올 수 있다 이런 의료진 권고가 있었다고 하네요. 아무튼 지금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아까 그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거군요. 성모병원을 찾아가서. 네. 자, 어쨌든 한국당 입장에서 또 한편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어제 이채익 의원이 물론 이제 본인은 이미자 의원을 거두려고 한 발언이겠지만 여러 가지 본인이 한 발언으로 또 논란을 빚고 있잖아요, 최 반장. 네, 최 반장. 네네. 분명히 이미자 의원을 두둔하려고 했던 의도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비하의 의미로 해석될 여지를 한 겁니다. 저도 좀 키가 작지만 어떤 트라우마, 열등감이 있다. 이 이미자 의원을 보면서 내 어린 시절이 생각난다. 이렇게 약간 좀 삼천포로 빠지기 시작한 건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키 작은 사람은 항상 그 어떤 자기 나름대로 그 트라우마랄까 좀 열등감이 있다고요. 이미자 의원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오늘까지 정말 결혼도 포기하면서 오늘 이곳까지 온 어떻게 보면 올드미스입니다. 자, 요즘은 신체 접촉에 의한 성추행도 문제지만 말도 정말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채익 의원 외모 언급을 하면서 사실 좀 엉뚱한 발언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왜 누가 제지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네, 계속 발언을 이어가거든요. 네.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린다라고 운을 띄우니까 그제서야 동료 의원들이 좀 적당히 하세요 이렇게 말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뿌리치더니 결정타를 또 추가로 날립니다. 들어보시죠. 문희상 의장은 서울법대 나오고 승승장구했다고 해서 대통령 실장도 하고 국회 부의장도 하고 대한민국 국회의장까지 했으니까 못난 이미자 의원 같은 사람은 그렇게 모멸감을 주고 그렇게 조롱하고 수치심을 극대화하고 성추행을 해도 된단 말입니까? 네, 근데 조금 전 발언은 어떻게 봐야 돼요? 어떻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저도 사실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이미자 의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묘사를 하면서 키가 어떻다, 미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못났다라는 못난 표현을 이미자 의원 그렇게 표현하네요. 썼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한국당 여성 의원들이 문희상 의장뿐만 아니라 이 이채익 의원에게도 사과를 요구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 발언할 때 이미자 의원이 옆에 있었어요?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미자 의원도 이 문희상 의장과의 충돌 이후에 정신적인 충격을 호소하면서 병원으로 갔던 상황이어서 저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발언과 관련해서 이채익, 이미자 의원 모두 아직까지 추가 반응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앞서 같은 당인 송희경 의원 역시 이 브리핑을 하면서 이미자 의원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황인데 수치심, 모멸감이 어땠을지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이 발언 역시도 이 결혼 유무를 성적 수치심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자, 관련한 여러 가지 정말 속보들도 많고요. 다뤄야 될 얘기들도 정말 많네요. 아무튼 지금 국회 상황 아까 저희가 속보로 전했지만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6시 이후에 뭔가 긴박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지금 정개특위, 사개특위 의원들을 이제 비상대기시킨 상황이니까요. 저희가 속보 내용 좀 더 챙겨보는 걸로 할게요. 자, 오늘 기사 제목 이렇게 잡겠습니다. 이채익 못난 이미자 발언 역풍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환경부 문건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하고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고발됐던 박형철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편 검찰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청한 형 집행정지 여부 신청에 대해서 불허 결정을 최종 내렸는데요. 최 반장 발제에서 두 가지 이슈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검찰이 오늘 한국당이 환경부 블랙리스트다라고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청와대 전 균형인사 비서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신 전 비서관은 최근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해 수리가 됐습니다. 자, 두 사람은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 김모 씨에게 이 사표를 종용하고 응하지 않자 표적 감사를 벌여 물러나게 한 다음 청와대에서 내정한 것으로 알려진 박모 씨를 후임에 임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박 씨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이 면접에 오른 후보들을 모두 불합격 처리를 해서 이 백지화하고 친정부 인사인 유모 씨를 임명을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인데요. 특히 앞서 박 씨가 탈락하자 신 전 비서관이 환경부 차관을 불러서 질책한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한국당이 고발한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단 고발 대상은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인걸 특감반장입니다. 자, 이렇게 4명이었는데요. 검찰은 이들 모두 범죄 혐의가 입증이 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 박형철 비서관은 또 차장검사와 건설업자 간 금품수수 의혹이 있다는 이 첩보를 연수원 동기인 이 해당 차장검사에게 알려줬다라는 혐의로도 또 고발을 당했었는데 이 통신 그리고 계좌 기록을 추적하고 당사자 등을 조사한 검찰은 해당 차장검사와 건설업자는 모르는 사이고 또 돈을 주고받은 기록도 나오지 않아 의혹 자체가 허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4월 25일 이 제56회 법의 날입니다.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이 법치주의 확립을 확고히 하기 위해 만든 국가기념일이죠. 김명수, 유남석, 박상기, 문무일 이렇게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책임지는 기관의 수장들이 모여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박상기 장관은 정의롭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이 진정한 법치국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자, 공정한 법 집행이라고 했죠. 검찰 형집행정지 심의위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허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불에 데이고 또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으로 잠을 자지 못한다. 또 구치소 내에선 치료가 불가능하고 치료와 수술 시기를 놓치면 더 큰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하지만 이 형 집행을 멈출 수 있는 요건은 법에 나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470조는 심신의 장애로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 그리고 471조는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인데요. 자, 의사 등 외부 전문가와 검사가 포함된 심의위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이 같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이 결정이 공정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는 또 각 진영마다 다른 해석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도 법 집행은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 아래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부끄러운 말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상용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실 이번 판단을 앞두고 형집행정지를 촉구하는 청원서가 검찰에 제출이 됐는데요. 한국당 국회의원 등 70명이 서명했습니다. 탄핵을 추진했던 김무성, 권성동 등 복당파 의원들도 이름을 올렸는데요. 자, 이들은요. 나치 당시 아우슈비츠를 묵인했던 저들의 편견이나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잔인한 폭력을 묵인하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이 한치도 다를 바 없다며 대한민국들이 나치 시대에 이 박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을 반인륜적 강제 수용소에 비유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힘없고 약한 전직 대통령에게 이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건 황교안 대표의 주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성의 몸으로 오랫동안 구금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오래 구금된 전직 대통령이 안 계시는데 아프시고 또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 계신 점을 감안해서 국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 청원을 대표한 인물 바로 한국당 홍문종 의원입니다. 사실 앞서 발제해서 보셨겠지만 한국당은 어제 비상 상황이었죠. 수시로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고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해 의원들이 총동원되다시피 했었는데 자, 이 상황에서도 이 홍문종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바른당, 이 대한애국당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대한민국도 세계도 대통령을 풀어놓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 윤 지검장, 네가 얼마나 잘못했는가, 역사 앞에 잘못했는가를 우리 역사와 애국 시민 앞에 낱낱이 고해주기를 바란다. 자, 아울러 홍 의원은 형집행정지를 해야 할 게 아니다. 이 검찰은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곳이라면서 애초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죄가 없다, 무죄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느닷없이 자기 고백도 합니다. 여러분 저기 안 가보셨죠? 저기 가서 친조 당해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전 여러 번 가봤어요. 저기 가면은
도산 안창호 선생도 일반 작품으로 만들 수 있는데 우리 유관순 독립투사도 정신병자로 만들 수 있는데 자, 형 집행정지를 불허하겠다라는 심의위의 결정을 보고받은 윤석열 지검장 조금 전에 최종 결재를 마쳤습니다. 즉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고 또 형을 살게 되는데요. 자, 오늘 법의 날이라고 전해드렸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 불허, 공정한 법 집행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근혜 형 집행정지 불허, 환경부 문건 김은경 신미숙 재판행입니다. 네, 자 마지막에 이제 아주 따끈따끈하게 나온 속보까지 최 반장이 이제 반영을 했어요. 저희가 정치보회의 시작할 때는 검찰 심의위원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런 결론을 내렸고 바로 조금 전에 이제 윤석열 지검장이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 전 대통령은 계속 수용 생활을 구치소에서 이어가게 됐고요. 자, 좋습니다. 환경부 문건위원 얘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약 4개월 만에 검찰의 결론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일부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를 했고 또 일부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그 결론을 한번 좀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고 반장? 네, 이 검찰은 김은경 전 이 장관과 또 이 신미숙 전 비서관에 대해서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한 상황입니다. 우선 이 전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의 사퇴를 종용하고 표적감사를 벌였다는 혐의인 건데요. 또 후임 인사에서 청와대가 낙점한 인물에게 면접 자료를 주거나 서류 심사에 도움을 주는 등 특혜를 줬다 이런 혐의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실상 이 채용 비리와 마찬가지다 이런 판단을 내린 상황입니다. 앞서 검찰은 김은경 전 장관을 구속 수사해서 청와대 더 윗선과의 연관성을 밝히려고 했지만 법원에서 이게 기각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실상 수사에 제동이 좀 걸렸었는데 이후 김은경 전 장관과 이 신비서관을 수차례 불러서 조사를 했지만 더 윗선으로 수사가 뻗어나가진 못했고요. 결국 이 두 사람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한 겁니다. 자, 한편 민간인 사찰 의혹, 또 공무상 비밀 누설 같은 이 청와대 특감반 관련 의혹으로 고발된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 박형철 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조금 전에 특감반 얘기를 했지만요. 청와대에서 취득한 정보들을 언론 등에 이제 폭로한 혐의로 이제 고소 고발된 거죠. 고발됐던 김태우 전 특감반원에 대한 처분도 오늘 결정을 내렸죠. 네, 김태우 전 수사관은 이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에 이렇게 폭로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이 확인한 폭로 내용은 총 16개라고 합니다. 16가지. 네, 이 가운데 우윤근주 러시아 대사 금품 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그리고 특감반 첩보 보고서 등 5개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렸고요. 그 이외에 환경부 소위,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거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일감 몰아주기 등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 보도 또 법원 판결 등으로 인해 외부에 알려져서 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에 해당하지 않아 불기소 처분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중천 씨를 오늘 다시 불렀습니다.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번 기각이 됐고 본인이 이제 불구속을 약속하면 협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일단 언론의 보도는 되고 있는데 윤 씨의 입장이 조금 달라진 것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첫 소환 당시 변호사가 함께 나오지 않았다면서 진술을 거부해서 출석 2시간 만에 귀가를 했었습니다. 또 그동안 출석할 때나 귀가할 때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곧바로 차량에 탑승을 했었는데 오늘은 취재진의 질문에 직접 답을 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잠깐 보시죠. 지난번에 진술 거부권 행사하셨는데 오늘 수사에 협조하실 예정이십니까? 네, 성실히 수사에 임할 것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관련한 수사에도 협조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협조하실 겁니까? 최대한 이번 수사에 성실하게 잘 임할 것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성범죄 의혹 동영상 촬영하신 거 인정하시나요? 뇌물 공여나 성범죄 의혹 혐의 인정하시나요? 네, 앞서 잠깐만요. 지금 국회 쪽에서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어제 이제 오신환 의원을 최입의 의원으로 사개특위 의원을 사보임하는 게 이제 논란이 됐잖아요. 어제는 못하고 오늘 이제 교체를 했는데 조금 전에 이제 바른미래당이 역시 사개특위 의원인데 권은희 의원을 임재훈 의원으로 사보임했다는 그런 속보가 지금 막 들어와 있습니다. 표 대결까지도 다 감안한 그런 조치라고 보여지겠죠. 아무튼 바른미래당 내분 상황은 더 격화되겠네요. 임재훈 의원은 최근 그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물려준 그 맞아요. 비례 자리를 물려받은 의원으로 손학규 대표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죠. 네.
신반장, 뭐 이 얘기를 미안해요. 네, 끊어가지고. 윤준천 씨 관련해서 좀 이어서 전해드리면 이 윤 씨는 변호인을 통해서 검찰이 자신에 대해서 불구속 수사를 한다면 김 전 차관과 관련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가 있습니다. 수사단은 윤 씨로부터 수사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와 성범죄 혐의에 대한 진술을 듣기 위해서 집중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수사단은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고 또 새로운 동영상도 확보한 만큼 이 씨가 마음을 바꿔서 적극적으로 진술을 한다면 관련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저희가 이제 속보를 많이 전하느라고 뭐 많이는 못 다룰 것 같은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상당히 수사가 빨라질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관련 얘기를 최 반장이 한번 쭉 정리를 해볼래요? 네, 오늘 검찰이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회사죠. 삼성 바이오 에피스 임원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앞서 금융당국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데 대해서 위조를 해서 제출을 하고 또 검찰 수사를 앞두고 직원들의 노트북과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료들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관련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이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인데 그 결과에 따라서 수사 속도가 좀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동안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연루됐던 뭐 대형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뭐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좀 바꾼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콜옵션을 해놓고서도 미리 알리지 않았다라는 거를 사전에 알고 콜옵션 그 조건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을 했었는데 최근 검찰 조사에 와서는 사전에 몰랐다. 삼성 측과 수사 과정에서 좀 입을 맞췄다라는 측면이 있다라고 진술을 바꿨다고 하는데요. 이게 입증이 된다면 사실상 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항소심, 지금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인 이 국정농단 뇌물 사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네, 뭐 국회 쪽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뭐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뉴스룸에서 좀 다루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속보도 하나 지금 막 들어왔는데 오늘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직권남용 관련해서 징역 1년 6개월 또 선거법 관련해서 벌금 600만 원이 구형됐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 이렇게 정리할게요. 삼성바이오 자회사 임원 2명 구속영장 청구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미리 보는 내일 복국장의 60초 리뷰 시작합니다. 어제 오늘 국회 상황, 아수라장 그 자체고요. 지금 시간 이후에도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바른미래당 조금 전에 이제 권은희 의원도 사보임 조치됐다는 그런 속보까지 들어왔는데 사실상 분당 수순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국회 속보 잘 취재해서 회의 때 소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찬을 진행 중이죠. 내일도 블라디보스톡에 김정은 위원장은 머뭅니다. 경제 현장 시찰 등 많은 일정이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 역시 관련 속보 챙겨서 소개하겠습니다. 참 푸틴 대통령은 내일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마약 반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의 구속 여부가 내일 확정됩니다. 사전 구속영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내일 수원지법에서 열리죠. 자, 오늘 저희 회의 내용에 대해서요. 의견 있으시면 오늘 여기에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그 내용 내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국회 상황이 아주 뭐 긴박하게 돌아가네요. 뉴스룸에 좀 남아야 되지 않아요? 아니에요?